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도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방송 안에서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 세 가지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쉬고 온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인기 만점 전영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장성, 오늘도 달고 오셨네요. 네, 오늘도 장성 달고 왔습니다. 이거 별 혹시 늘어나나요? 3스타가 네. 이제 끝이어가지고 아하. 예, 최대 3개. 아, 조금 아쉽네요. 저는 여기 네. 주렁주렁 다 다실 줄 알고. 알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는 이 10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쵸. 오늘은 좀 다시금 반등을 해줬어요. 그쵸. 지금 중동 불안에 나흘 만에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한 점이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그쵸.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반등이 들어와 줬긴 하지만 그런 반등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3거래일,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와 줬어요. 누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코스닥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매수보다,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매도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냥 우리가 기관이나 뭐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금융투자의 수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조금은 힘든 환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금융투자가 또 들어와 준다면 그 시장만큼 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만약에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거기서 업사이클링으로 우리가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돌려주면은 대형주에서도 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서 이제 매물출회가 나왔었어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의 전환,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줬었는데 사실 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다는 게 조금은 인상 깊었지만 그래도 큰 하락폭으로 매도세를 크게 주지 않았다는 거에서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항만 파업이 이제 항만 파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파업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항만 파업이 길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우리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금리 인하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사측에서는 60% 정도로 60%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합의가 된 걸로 이제 나타났고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자극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점 그 부분이 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상승 여력에 힘을 보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금투세 관련이었죠. 이제 장중에 찌라시도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 찌라시로 인해서 장이 한 번쯤은 밀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표결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당내 표결입니다. 당내 표결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결론을 낸 게 아닌데 장중에 또 금투세를 시행하는 쪽이 더 높게 나온다는 찌라시가 도니까 이 시장에서 조금씩 매물출회가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줬죠. 그래서 오후장에는 장이 좀 밀렸다가 지금은 다시 또
또 조금씩 하락했던 폭을 줄여가면서 다시 또 반등을 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라.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오늘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 쪽이라기보다는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수급적으로는 저번 시장보다 좀 안도할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다. 그리고 해운 쪽, 이 항만 파업이 합의하에 종료가 됐던 점도 상승에 힘을 보탰고 금투세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던 시장 안에서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어떤 특징주 말씀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딜까요? 오늘은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징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난주부터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제 처음 방송했을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 가면 엔터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겨울에 공연도 많이 있고 OTT 사업 부문에서도 많은 호재성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엔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떠한 섹터가 한 섹터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점차 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섹터냐 아니면은 뭐 과대 낙폭 섹터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이 중에 둘 중에 하나 중국이냐 아니면 낙폭과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앞서서 이 시장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과대 낙폭 쪽으로 간다면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승 요건이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간다면은 이게 또 글로벌 정세의 영향을 또 다시 한번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영향 속에서 사실 이 성격 부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가고자 오늘 특징주로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뉴라고 편하게 할게요. 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했었고 오늘 한번 강하게 반등을 올라와 줬는데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왜 들어왔냐 그 이슈를 살펴보자면 이제 삼성 TV 플러스 기반으로 미국에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OTT 관련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TV 플러스가 미국 내에서 이제 K 콘텐츠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도 알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뉴라는 종목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뉴라는 컨텐츠는 이제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이제 영화 채널 이제 뭐 K무비스 그리고 음악도 합니다. 음악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뉴 K팝 그리고 AVOD 광고형 VOD도 이제 서비스 형태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영화 팬들 있죠. 이제 버닝 그리고 범죄도시 같은 뭐 영화 그리고 괴물 같은 K-드라마를 제공할 계획인데 그런 영화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화를 또 방영해주는 그러니까 K-드라마 입장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OTT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반등을 보여줬었고 또 제가 오늘 차트로 가보자면은 차트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급등이 나와주고 강세 패턴이 한번 나와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제가 늘 보고 있는 게 뭐죠? 기업 분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OTT 기업, 그러니까 뉴라는 종목이 사실상 강한 추세선에 올라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추정치에서 흑자로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길 보시면은 지금 적자로 마이너스 56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간 말고 분기 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에도 어떻게 써져 있죠? 지속적으로 분기별로는 계속 적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6억이었다가 그 다음 분기에 넣었죠.
1분기, 2024년 1분기에는 또 마이너스 22억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간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실적 기반으로 종합 차트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섹터가 올라와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깊게 한번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단기간에 조정을 줄 거라는 생각이 좀 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세가 조정을 줬을 때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반등 줬을 때는 조금은 이제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뉴라는 종목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오늘 올라왔던 섹터 중 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 첫 번째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 보였던 종목이고요. 오늘 13.07%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2,725원입니다. 자, 올 하반기에 엔터 수급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특징주로 엔터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요새 이 흑백 요리사가 또 굉장히 인기라서 이 콘텐츠 주에 대한 관련들이 이제 관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부분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서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부터 출발을 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좀 특별하게 갖고 왔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종목일 텐데 요즘 핫한 고려아연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경영권 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뭐 경영권 분쟁 이슈로 보자면 뭐 FN 가이드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고려아연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우리가 믿고 가져가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뭐 신규 매수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소신껏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에 청약할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을 대폭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매도 시 이제 증권거래세 그리고 일반 공개 매수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려아연이 진짜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사실 이 거래대금이 거의 1조였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대금에 비유하자면 대략 10%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실리면 코스닥이 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의 다 이제 10%가량의 거래대금이 고려아연으로 쏠리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더 옅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마음에 또 고려아연을 갖고 왔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됐죠?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했던 흔적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의 자리를 따라가 주게 된다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갭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갭을 메꿀 가능성도 커요.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를 상승할 만한 요인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영권 분쟁의 이슈성으로 움직여 준다면 주가가 그게 언제 끝날지 사실 내부 사정이니까 그분들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오늘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 차트에서 다시 보자면은 이 갭 상승에서 시작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다. 무엇처럼 본다면은 FN 가이드처럼 또 메꿀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항상 조심해서 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특징주로 고려아연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지금 계속해서 뉴스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일단 오늘은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했어요. 8.84% 상승 마감했고, 자, 오늘 장중에 79만 1,000원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종가는 77만 6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고려아연이기는 한데요. 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역시나 어렵다라는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 대금까지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인데 경영권 이슈는 항상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듣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종목은 어딜까요? 네, 마지막 한 종목은 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현대로템 가겠습니다. 방산주 가겠습니다. 네, 방산주죠. 네, 사실 지금으로 보자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로템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종목을 볼 때 그런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뭐 중동 전쟁 발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해서 방산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호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40% 증가 전망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상향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현대로템을 보자면은 이제 폴란드로의 K2, 그러니까 K2 장갑차도 있고 그게 이제 대다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수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40%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 매출액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건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거든요. 현대로템 굉장히 좋고 지금 방산주 그리고 전쟁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내년에는 40%의 영업이익을 전망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자면은 정말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2배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상 깊은 이유가 뭐냐면요. 2천억에서 4천억으로 갔다는 거는 이 회사가 그만큼 잘 되고 있고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흠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한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로템을 눈여겨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청산가치, 그러니까 BPS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냐고 또 물어보니까 2.9배라고 합니다. 대략 이제 1배에서 2배 이하면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18,000원이 청산가치예요. 근데 18,000원에서 청산가치로 2.9배면 주가에서는 사실은 약간은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57,500원까지 가고 있었는데 사실 계속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는 조금은 아플 수 있는데 내년까지 바라봐야 된다? 사실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고 우리 시장이 회복할지 그리고 지지난달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금리 인하가 되면 좋아질 거다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고용지수 발표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슈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금리 인하를 막상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죠?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로템도 지금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생각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지금 방산주 랠리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한 미래 전망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큰 고평가로 달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향을 했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도해 주시고 다른 종목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오늘 특징주 현대로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들어봤습니다. 자, 신고가 달리고 있는 현대로템이죠. 사실 이 현대로템이 상한가스쿨의 특징주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종목이거든요. 올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상향을 하면서 종가가 지금 57,000원인데요. 지금 내년 영업이익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 나오면서 목표 주가는 더욱더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주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고평가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세 가지 다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보시기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 오래전부터 틈날 때마다 시청하곤 했었던 저는 이 박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뉴스 보니까 정말 글로벌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참 빠지지 않더라고요. 볼 때마다 아이들이나 이 희생자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하는지 제가 꼼꼼히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불거지면서 저도 경기 방어주를 한번 담아보기는 했습니다. 바로 우리 상한가스쿨 선생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사실 조금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해 특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전망이 되게 좋아 보여서 담아봤는데요. 오늘 또 예상대로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이슈도 아니고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봤고요. 제 매수가는 11,160원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수익권이라 기분은 좋기는 한데 또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양가적인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관련 이슈가 결코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쌤들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 이거 종목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아까도 현대로템 이 방산주 말씀 주셨는데 또 관련돼서 전쟁 이슈랑 조금 더 밀접한 흥구석유도 좀 사연이 들어왔어요. 예.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흥구석유의 기업 전망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석유 회사에 대한 기업 전망을 먼저 보자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진짜 배럴당 200달러가 현실이 되나? 그런 논의가 계속 논의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석유 시장을 보자면 석유 시장을 단독으로 보자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큰 수익권이세요. 사실 지금 흥구석유를 11,160원이죠. 11,16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폭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가가 반영이 잘 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유가 상승에 이은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안 볼 수 없는 섹터 중 하나가 석유 관련 섹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을 딱 지금 시장에 맞게서 잘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흥구석유 관련해서 국제유가 뭐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뭐 석유시설 폭력 그러니까 지금 폭격 검토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석유 시설에 대한 폭격을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검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는데 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12월 첫 시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첫 시추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쯤은 이 이슈에서 타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흥구서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1,160원이에요. 11,160원. 이제 11,160원이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이 25%시잖아요. 여기서 비중을 조금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수익이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아무리 좋은 섹터가 흘러간다고 해도 사실 이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갑자기 석유 관련해서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자면 이쯤에서도 그래요.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어땠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땠죠? 추가적으로 하락. 그 다음에 어땠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슈팅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데 그 슈팅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종목 자체로 보자면은 27,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27,000원? 27,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이슈, 그리고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석유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오늘 사실 21,800원에 최고가 23,000원까지 갔으면 27,0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또 보자면은, 기업 분석에서 흥구석유를 보자면 27,000원에 대한 근거는 사실 BPS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PBR이 1.5배인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청산 가치가 5,000원이고 PBR이 지금 1.5배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은 사실상 이 종목이 약간은 많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BPS 대비 몇 배에 거래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1.5배.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3배까지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배죠. 3배. 그러니까 3배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대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성이 있으니까 12월에 대왕고래 첫 시추 이슈가 있죠. 거기서 이제 더해 본다면 27,000원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1,16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27,000원까지 보셨으면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관련해서 말씀 쭉 주셨죠. 석유 시장만 본다면 괜찮다. 국제 유가가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폭격 나오고 나서도 또 한 번 오르고요. 지금 대왕고래 테마 관련해서도 모멘텀 충분히 존재를 하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분 닉네임이 또 이 박사님이시죠. 정말 박사 같으신데요. 수익권인데 더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까요? 라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영욱쌤은 우선 이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보자 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에 27,000원까지 열어보시면서 지금 매도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남은 하반기도 더욱더 좋은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사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 우리 영욱쌤과 조금 더 길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쉬는 날이 많았던 이번 주 한 주도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좀 기분 좋게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전영욱 전문가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석유값 폭등에 대한 이슈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따 8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은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나오니까 오늘 끝까지 방송 보시면 히든주도 좋은 종목 나가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런 걸 가져왔어요. 실적 기반 매매가 살 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국내장도 하고 해외장도 하고 코인도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실적 기반 매매가 아니면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실적 기반 매매가 살 길이다.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적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뉴스를 보고 있죠. 자, 오늘은 또 그 뉴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사주 산다고 무조건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알파고제가 주가를 갈라. 그러니까 기업에서 경영진이 주가가 엄청 내려가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거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기사는 언제 나왔죠? 9월 27일에 나왔어요. 9월 27일에 나왔는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자사주 매입의 주가는 미미라고 써있죠. 근데 이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체가 경영진인데 그 경영진도 바닥을 몰라요. 그쵸?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서 이게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매일경제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2,819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3.16% 상승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진짜 상승할까? 자사주 매입했고 경영주에 대한 호재 이슈가 있었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갖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갑자기 17만 원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네이버 같은 종목을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카카오죠, 카카오. 카카오 같은 종목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근데 카카오 차트를 17만 원까지 갔다가 36,700원에 왔는데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은 있잖아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 하나 자사주 산다고 무조건 상승이니까 밑에 보면은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 이달 들어서 회사 주식을 2,819주를 장내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정말 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봤을 때 주가는 미미.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일경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네이버 지금 나오네요. 진짜 이게 PPT 순서가 바뀌었네. 누가 바꿨을까요? 내가 오늘 여기서 방송한다고 했는데 누가 바꿨을까? 자, 그래서 네이버. 자, 46만 5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17만 원까지 갔어요. 예?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지금 그게 호재 기사라고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이고 뭐고 간에 지금 국내 시장 많이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했다가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제가 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사주를 대량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시됐는데 그러니까 이틀날에 10일 네이버 주가는 하루 만에 2.58% 올랐어요. 그러면 이 공시가 나오고 2.58% 올랐으면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7일에는 14만 그러니까 14만 400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래요. 뭐 2.58% 상승하면 좋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자사주 취득에서 이제 나서기로 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날짜는 언제라고요? 9월 27일. 누가요? 매일경제. 다음이요. 다음. 근데 여기서 또 삼성 ENA가 이달 13일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회사 주식을 어떻게 했어요? 장내 매수했어요. 삼성 ENA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볼까요? 삼성 ENA였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 ENA 주가가 24,150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에 매수를 했는데 자사주가 산다고 무조건 상승할까요? 그런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 ENA에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그러니까 삼성 ENA를 딱 보자면은 자, 이날이죠. 그러니까 2024년 9월 27일이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폭락했죠. 예? 여러분들 삼성 ENA의 자사주를 취득 결정하기로 했고서 여기서 그 공시를 보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순간 아플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따가 8시에 무료 방송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좋은 히든 종목 하나 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밑에 약간 회색 글씨로 안 보이시나요? 9월 28일이에요. 아까 기사에 27일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이에요. 기사가 뭐라고 나왔죠? 사장이 사길래 따라 샀더니 이런 낭패가 자사주 매입도 될 놈만 되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8일에서 미래에서 27일로 돌아간다면 이런 실수는 없을 텐데 제가 사실 미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주가 상승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두 차례 걸쳐서 회사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장내 매수한 거예요. 예. 총 매입 금액은 그냥 5,78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다음 날에.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짜 가슴 많이 아팠잖아요. 국장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다음날 기사에서 카카오 역시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73주 대략 1억 2,700만 원어치 취득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8월 14일 주가는 1.10% 올랐는데 거기에서 그치고 그냥 하락세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27일 날에는 36,650원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이 호재가 아니라 왜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냐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했나? 라고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요. 9월 25일 날 제가 VIP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사진은 저예요. 예. 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9월 25일 날 VIP 방송에서 알맥이라는 종목을 종가 매수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맥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알맥 매수가 31,250원 이하로 종가 매수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9월 25일 날, 이때가 9월 25일 날 종가 매수를 했더니 최고가가 45,000원까지 가면서 수익률은 29.6%, 대략 30% 상한가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매수,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 따라 샀더니 이게 뭔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드릴게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은 카메라로 갖다 대면 제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나오니까 이따 8시에 히든주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맥이라는 종목을 했어요. 저희는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알맥 오케이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때 뭐라고 했죠? YTN입니다. 무료 방송 수익 종목 중에 제가 또 무료 방송 했거든요. 이때 YTN을 했어요. 자, YTN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분봉이에요. 여기가 일봉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갈매기 끼룩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양양인데 윗꼬리를 달았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상승을 펼쳐줬어요. 그것도 YTN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분봉으로 넘어가 줘야죠. 자,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양양 나오고 윗골이 달았어요. 자, 그럼 이날에도 단타를 할 수 있었고 이날에도 단타를 할 수 있었고 이날에는 안전하게 더 단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주 방송을 챙겨보시고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기준봉에서 파란색 선으로 절반 이상이 왔으면 뭐라고요? 그거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분봉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기준성 있죠. 여기 보이세요? 주황색 화살표? 그래요. 보이죠? 장대항봉.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확 하고 장대항봉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봉은 음봉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하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확 하고 또 올라가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준선 나오고 음봉으로 마무리했으면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양봉으로 똑같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봉 차이가 얼마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럼 뭐다? 여기서 매도다. 자,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YTN 33,750원 매도 커피값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재밌죠?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주식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이상한 거 매매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재밌게 해요. 자, 그래서 YTN 매도하고 그 다음 종목 뭐죠? 미래생명자원이에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생명자원도 어땠을까요? 미래생명자원도 자, 이날에 보시면은 하락하다가 갑자기 기준선 나와주면서 뭐가 나왔죠? 양양. 자, 잘라요, 한번. 그럼 여기서 나와주고 뭐 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우상향하죠.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타 매수도 할 수 있고 스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의 일봉 차트였는데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처럼 주황색 화살표가 하나 나오죠. 그죠? 주황색 화살표. 여기 있는 걸 제가 여기다 확대를 해드린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큰 봉을 여기다가 화살표만 확대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주가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죠. 그럼 떨어졌을 때 이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음봉이 길게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자.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안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더 떨어질까? 걱정돼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수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전하게 재무제표 보고 들어갔고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이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또 뭐 확인했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 하나 더 있잖아요. 맞아요. 갈매기 확인했죠. 갈매기 확인했고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섭지가 않아요. 길게 음봉이 나왔을 때 무섭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에서 나와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저 위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매도를 했을 때 만약에 또 못했거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주황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재매수. 재매수를 진행해주고 추가 매수 한번 더 해주고 또 언제 매도? 저기 위에 고가에서 매도해 주시면 돼요. 재밌죠? 여러분들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우리 재밌는 종목 합시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종목 하자고요.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좋다니까요. 자사주 매입이다, 경영권 분쟁이다. 이제 데일 대로 다 데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방송 많이 오세요. 좋은 종목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두 번이나 한 거예요. 미래생명자원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밌죠? 이 미래생명자원도 사실은 VIP망에서는 4번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럼 VIP 회원분들은 얼마나 큰 수익을 얻어갔을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보시면은 미래생명자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6.1%. 자, 이날에도 똑같아요. 무료 방송에서 YTN이라는 종목을 했었죠. 3,600원에 또 3,750원 매도해주고 태용로직스도 했습니다. 태용로직스 한 번만 했을 거예요, 과연? 두 번, 세 번도 됐죠. 그러면은 KC피드, 태용로직스, YTN, 알맥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지금 테마가 떠오르고 있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미리 알아요. 미리. 그러면은 알맥, 미래생명자원, YTN, 태용로직스, KCP들을 한 번만 하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글자로? 복리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6.1%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죠? 다음 주에 급등 나올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 후 8시에 무료 방송 하거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카메라에 딱 갖다 대면은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앉으셔서 휴대폰 딱 보면서 과자 한 봉지 드시면서 제 방송 시청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급등 종목 공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추가 급등 종목 중에서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 조짐의 국제유가 급등.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뭐 8% 급등하고 있고 배럴당 200달러 그게 현실이 될까?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까지 계산해서 매수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또 국제유가입니다. 그래서 출렁이고 있었고 그리고 선물 11월 인도부 가격 부분에서 보자면은 전거래 대비서 뭐라고 써지죠? 3.61달러. 그러니까 5.15% 오른 배럴당 73달러.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서 3거래일 동안 8.1%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다. 그리고 지금 전쟁, 뭐 중동 전쟁에 이은 뭐 유가 상승 그런 걱정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져왔어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안정적이에요. 히든주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죠? 꾸준해요. 꾸준하죠. 그 다음에 BPS가 3,000원이고 PBR이 1.08배예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글자로 저평가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하나, 둘, 셋, 3년으로 봤을 때 46, 44억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필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공급하는 거고 거기 안에는 뭐 석유, 가스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 히든 종목 중 재무제표를 한번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한번 봐보자면은 저점 965원에서
굉장히 크게 갔다가 다시 한번 눌렸어요. 자, 그럼 바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여기서 부딪히는 구간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별 모양으로 주황 색깔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또 하나의 신호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자사주 매입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경영권 분쟁에 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상처 그만 받으시고 무료 방송 오셔서 종목 하나 받아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놓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손질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든 종목 나갈 테니까 잠시 후 8시거든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QR코드 하단에 나오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제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따 무료 방송 8시에 함께 보시고 지금 이제 금요일의 끝 전영욱 전문가인데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영욱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영욱 쌤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우리 무료 방송 꼭꼭 들어와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